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자동으로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동으로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잠깐만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첫 전자책, 그런 영원에서 2억 원까지라는 그런 그 책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세일즈 페이지라고도 하죠. 이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몇 번 했던 그런 특별 프로모션을 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특별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셋업을 했어요. 만약에 요 1시간이 지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들어와서 1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가가 적용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줘야 돼? 라고 하는데요. 그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는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룹의 분들은 아주 극소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빨리 강렬히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돈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50% 할인 빵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당장 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차피 처음에 온 페이지에서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빠져나가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정가가 적용된 페이지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다음 프로모션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 정기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와 끼워 판다든지 이럴 때가 오면은 그때는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유를 주게 됩니다.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세일즈 방식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느냐, 나는 테크니컬하지 못한데, 나는 뭐 프로그래머가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은 이미 다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데드라인 퍼널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돼요. 요 데드라인 퍼널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을 보면은 한 달에 5만 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약간 프로페셔널 버전이죠.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이 넘기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데드라인 퍼널을 사용을 해서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사용을 하셔야 돼요. 5만 원 써서 10만 원 이상 뽑을 수 있다? 그거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서 이제 14일 그런 무료 트라이얼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더 사용하실 것인지 아닌지 요거를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우선 데드라인 퍼널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제 걸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드라인 퍼널에 오면은 이제 저는 뭐 계속 이거 캠페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맨 위쪽쯤에 있는 이 뉴 캠페인을 이제 눌러주세요. 자, 여기 뉴 캠페인에 가시면은 이제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무서울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다가 캠페인 네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모션을 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1시간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우선. 그리고 나서 여기 카테고리에 픽스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버그린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에버그린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같은 데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그 데드라인이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픽스드를 쓴대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에버그린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메일 프로바이더랑 그 랜딩 페이지 빌더는 저는 이제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켰는데요. 굳이 연결을 안 시켜도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데드라인 퍼널을 사용하는 방식엔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에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몇 시간 동안 특별 할인을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정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페이지 비짓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비짓에서 Use this template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얼마 동안에 이제 그 데드라인을 줄 것인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줬습니다. 그럼 1하고 hours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타임존을 선택을 해주세요. 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next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페이지 2개를 넣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할인가가 적용된 페이지잖아요. 상세 페이지고, 그 다음에는 정가로 살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페이지를 내가 다 데드라인 퍼널한테 줘야지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1시간 동안만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1시간이 지나면은 요 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 요거를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 페이지를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두 가지 페이지를 만들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외부 플랫폼의 상세 페이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유라든지 인프런이라든지 크몽이라든지 뭐 그런 외부 플랫폼의 상세 페이지를 사용을 하면 그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소유의 웹사이트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는 거는 웹사이트 빌더,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윅스라든지 뭐 아임웹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퀘어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웹사이트 빌더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 빌더 또는 자체 플랫폼 빌더, 뭐 티처블이라든지 카잡이라든지 이런 자체 플랫폼 빌더를 사용을 해서 내가 뒤에서 코드를 넣고 뺏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야지 요거를 이제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데드라인 퍼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소유가 아닌 거를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 그거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냥 그 다른 생뚱맞은 사이트를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고 다른 페이지로 넘겨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 페이지를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스페셜 오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할인가가 적용된 세일즈 페이지를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정가가 적용된 세일즈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페이지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퀵 스타트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번 업데이트 리드 페이지, 이거는 웹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랜딩 페이지 빌더로 리드 페이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 페이지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리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게 뜰 거예요. 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라.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해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요. 원래 사실은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 어떻게 체크 표시가 보이게 하느냐? 트래킹 코드에 가셔서 여기에서 코드를 이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내 웹페이지를 만든 곳에 가서 헤드 섹션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웹페이지 빌더가 이제 여기서 세팅에 가서 애널리틱스에서 요 헤드 섹션에다가 넣는 거지만 워드프레스라든지 윅스라든지 그런 스퀘어스페이스라든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스퀘어스페이스에서 뭐 트래킹 코드 넣는 방법, 헤드 섹션에 코드 넣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빌더에 따라서 다 조금씩 위치가 다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넣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데드라인 퍼널이 사람들이 요 페이지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체크 표시,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pearance로 가는데요. 그래서 우선 템플릿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컬러 템플릿, 프리셋된 걸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커스텀 컬러 옵션으로 가셔서 여기에 가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그리고 바꾸시고요.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TA 버튼
버튼 요거 말합니다. 요 버튼의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별로다. 저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 좋겠다. 제가 보여드렸죠. 요렇게 하고 싶다. 화면 다 차게. 그럴 건 어떻게 하냐면은요. Make bar full width라고 돼 있죠. 이거를 ON 해주시면은 이렇게 끝까지 화면 끝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에 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top of the page 맨 위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에다가 두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래에다 두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위에다 두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세팅에 가셔서 데드라인 퍼널의 이 브랜딩 있잖아요. 아이콘 내 거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겉모습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컨텐트를 가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글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 마감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는 CTA 버튼 텍스트 뭐 보러 가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튼 누르면 어디로 보낼지 이제 URL 넣은 다음에 Continue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세이브 해서 All 페이지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은 Apply to Al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Exit을 눌러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클리어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셋업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데드라인 퍼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마케팅 전략 중에 가장 쉽게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여기에다 블로그 포스트에다가 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어놨어요. 블로그 포스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를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정말 나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도 자랑을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